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이제, 평소에 조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로, 이게 지금 뭐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, 공영방송에서,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부산 MBC에서 이 내용을 다뤘더라고요. 한 달 전에.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방송 내용은 그 부산 MBC 다큐멘터리고요. 그 최근에 무연고 고독사,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룬 것인데, 지금 이 사망한 배우는 일본 여배우로서 뭐 17세, 18세 뭐 요럴 때 데뷔를 해서 뭐 상당히 이제 국민 배우의 그런 위치에 있다가 그런데 의외로 사망할 당시에는 그 고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서 부산 MBC 일본 배우 오하라 레이코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 다큐멘터리가 한 35분짜리입니다. 근데 저기 뭐, 모기가 그 여기 한 35분짜리인데 좀 뭐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.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뭐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고독사 그다음에 이런 독거노인 문제들 이게 지금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심층 있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. 뭐 골치 아프다 이거겠죠. 맨날 뭐 먹방 같은 거나 하고 난 먹는 거 계속 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뭐 그런 거 이제 뭐 가끔 보면 재밌더라고요, 저도. 근데 매일 재밌나요? 계속 다른 사람이 먹는 걸 계속 보는 게 재밌나요? 근데 제가 이제 좀 심각하게 느낀 게 뭐냐니까 저번에 이제 그 인구 소멸 그 위험지대 뭐 이런 걸 작년에 이제 쭉 제가 그거 직접 저는 다녀봤습니다. 이제 차를 타고 다녀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하면요. 이 아파트가 인구 소멸 그 지역의 인구 소멸하고 인구 집중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안동 쪽에 갔는데 안동을 들린 이유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카페 창업할 당시여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 음식점 사업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한국의 좀 명주라고 할 만한 그런 업체들을 조금 알아가지고 좀 말하자면 좀 쉽게 구할 수 없는 좋은 주류들을 한번 좀 다뤄볼까 이런 좀 욕심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파는 거는 몰라도 하여튼 그 쉽지 않더라고요. 뭐 요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마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끝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안동에 이제 가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생각보다. 도시가 크고 뭐 웬만한 시설은 그 중 대형 도시는 아니라도 중간 크기 이상의 도시는 되지 않나. 그냥 처음 가본 느낌으로는.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번화하거나 아니면 아주 막 신도시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안동 소주 파는 매장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거 와보니까 그 도시 규모가 조금 있는데 여기가 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가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영업 그 이제 주류 판매하시는 도매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이렇게 뭐 무슨 명인의 술만 취급도 하고 이렇게 그와 유사한 주류 판매점들이 이제 그 주변에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 뭐라고 하냐니까 그 안동 옆에 제가 지금 지명이 생각은 안 나는데 안동 옆에 무슨 비슷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렇게 좀 젊고 뭐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좀 사회를 지탱할 그 지역 사회를 지탱할 만한 인구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는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행정 관할 구역상 원래는 안동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그 신축 아파트 쪽으로 다 집중해 버리니까 여기는 텅텅 빈 것처럼
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제 활동은 한다. 그런데 이제 퇴근하면은 그쪽 아파트로 다 자기 집은 아파트다 그쪽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몰려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는 이렇게 1층, 2층 이렇게 2층 집, 3층 집 이렇게 해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은 좀 균등하게 인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아파트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버리니까 인구가 한 군데 몰려서 사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파트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살면 또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, 이게. 저 같은 경우도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라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음악을 좀 많이 틀어놓는데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그 이제 서로 소음들이 상쇄가 되면서 거의 안 들리거든요, 외부의 소음이. 근데 이제 그 층간 소음은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진동 같은 게 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뭐 신경이 예민하거나 어떤 문제가 서로 분쟁의 요지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이 뭐 거기서 적응하고도 살면 뭐 적응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이런 그 어떤 인구를 원래가 고르게 이제 면적에 나눠져서 살고 개인 집이 이제 그 집들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돼야 될 걸 인구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놀란 점이 뭐였냐면은 아주 진짜 총구석이라고 할 만한 저기 누가 살까 막 이런 데다가도 아파트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. 그걸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. 누가 산다고 거기다 그 아파트를 지을까요? 그 농촌 지대에다가. 제 말이 이제 뭐 안 믿기시는 분들은 어디 농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. 아파트가 없는 데가 없어요. 그 신축 아파트가 한두 채씩은 다 지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,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인구가 고독사 문제와 이런 어떤 인구 집중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,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, 그리고 문제 해결에 뭐 의지는커녕 그냥 뭐 맨날 뭐 먹방, 뭐 예능, 이런 쓸데없는 걸로 이제 뭐 방송 시간을 다 채우는 예능이란 프로가 저는 굉장히 좀 별로 이제 비호감인데 언제부터 그 예전에 차라리 미드를 많이 했었어요. 제가 이제 X세대이기 때문에 뭐 전격 제트 작전, 뭐 에어울프, 뭐 이런 그 좀 주옥 같은 외화들이 있죠. 그래 차라리 외화를 좀 수입해서 좋은 외화를 보여주지. 맨날 요즘 TV 틀면 그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뭐 이상한 사람은 또 아니겠지만 뭐 자기네들끼리 놀고 웃고 그걸 왜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거죠? 자기네들끼리 노는 걸? 근데 아니 그것도 이제 가끔 보면 재밌죠.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 코미디니까 어쨌든 웃길지 모르겠지만 그럼 맨날 하더라고요. 그걸 왜 자기네들이 TV에 나와서 노는 걸 다른 사람이 그걸 지켜봐야 되죠? 따지고 보면은 참 그거만큼 또 싱거운 일이 없죠. 시간 낭비고. 그 시간에 차라리 뭐 게임을 하지 내가 혼자서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TV가 제가 봤을 때는 우민화 교육을 우민화라는 게 다른 게 우민화가 아닌 것 같아요. 다 실제 우리가 접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다 감춰놓고 그 뭐 이상한 데다 이제 관심을 다 돌려버리게 하는 게 우민화 아니겠습니까? 그 툭하면 뭐 화려한 솔로가 어떻니? 요즘 뭐 그걸 어떤 트렌드처럼 개인이 그 유행을 쫓아가서 뭐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자는 것 같게 들리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화려한 솔로는 없다. 아니, 때가 되면은 당연히 연애도 하고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. 무슨 화려한 솔로입니까? 나는 이런 단어들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. 어떤 미친놈들이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래 놓고서는 뭐 방송에 타면 그게 마치 어떤 트렌드인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, 그 생각이 마치 뭐 어떤 하나의 유행과 뭐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게 뭐 대세입니까? 그 지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거지. 그래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라고 생각해요. 요즘 거의 30살 넘게까지 공부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언제 연애하고 언제 결혼하고 할 거죠?
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상으로도 뭐 우물쭈물한 마흔이잖아요, 요즘 전부 다. 그리고 본인들이 아까 지금 이 배우의 모습을 봐도 유튜브로 가서 자, 이 배우의 센터에서 만든 아이고, 자, 이 이럴 때는 뭐 요거는 지금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굉장히 젊을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냥 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그 뭐 언젠가는 늙을 거고 병이 올 거고 그 뭐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. 혼자 사는 사람들은.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어떤 전문 직업자들 사회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그, 그 섹터가 꽤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결혼 여부보다 이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로서 뭐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고 뭐 출산하고 이래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그래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뭐 케이스로 다 그 서로 처한 입장이 다를 텐데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마치 요즘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다. 그래서 개인들이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임을 개인한테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안 이껍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 공부 같은 것도 얼마나 분야가 다양합니까? 그리고 뭐 건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도 중고등학교 때 배워놓으면 빨리빨리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그 소득이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공부란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나 하면 안 돼요. 공부도. 이 특히 이제 문자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실질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그냥 그 4년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는 제가 봤을 때 그 공부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그런 공부를 시키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, 체질적으로. 그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승자가 아주 소수만 그런 어떤 과실을 가져가게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가 돈이 뭐 수익이 생겨야 돈도 벌고 뭐 취업도 하고 이래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? 그런 길이 다 막혀 있는데 무슨 뭐 화려한 솔로입니까?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국가가 가지는 모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. 그 로스트 월드라는 영화를 보면은 벨롭시 랩터라는 공룡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벨로시 랩터가 마치 그 요즘 그 하이에나 비슷하게 어떤 무리의 교육을 받아서 무리 속에서 사냥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어떤 좀 지능이 높은 공룡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화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형태의 뭐 사냥도 하고 그 군집의 어떤 그 생활도 하고 이런다고 그 영화의 설정이 그렇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이제 그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 다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 사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어떤 사냥할 때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막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많이 보는 부분이 고전을 저는 요즘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동양 고전. 그래서 뭐 지금 이 책도 뭐 김용옥 선생님의 그 요즘 신간인데요. 이 책이 정말 좋은 점이 뭐냐니까 우리 요즘 한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훈음이라 그러나요? 그게 다 적혀 있고 옆에 해석도 다 돼 있어 가지고 읽는 사람은 비교적 쉽게 읽도록 그렇게 이제 책이 고안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동양의 고전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왜냐니까 제가 조금 뭐 이거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때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뭐 수학 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평소에 조금 궁금했던 걸 찾다 보니까 그 유명하신 수학자분들이 의외로 좀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좀 불행한 케이스가 많았어요. 그거 뭐 일반 사람들 말고 정말 역사에 남았던 그런 천재성을 갖고 있던 그 소수의 몇 명이죠, 몇 명. 그런데 이제 어 뭐 심지어는 그 니콜라이 테슬라 그 사람도 독신으로 결국 이제 그 뭐 발명은 많이 했는데 그 자본가들이 그걸 다 뺏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개인은 그렇게 뭐 큰 돈을 벌거나 뭐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아주 뭐
행복한 삶을 살거나 이러지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사람이 이제 교류 전기를 발명한 본인이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?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. 그런데 이제 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약간 이제 우습게 생각으로 그 학자들이 그 이제 세계 인류를 진일보시킨 그런 과학자들이 이 동양의 고전을 좀, 이건 제가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아닌 거 같은데, 이 동양의 고전을 좀 읽을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본인의 인생을 조금 좀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, 인류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발전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니까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안 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었나. 그냥 그런 그 과학자들이 발명품을 만들면 꼭 그 악덕 자본가들이 그거를 훔쳐가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쓰더라고요. 그 원래 그 전기를 니콜라이 테슬라가 발명했을 때도 송전탑을 세워서 전기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. 그래서 그 교류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무료로 그 와이파이 식으로 전기를 무선 송신해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자본가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?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? 그래서 그 송전탑 다 부숴버려갖고 고철 다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꿈이 그렇게 좌절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 어떤 이상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좀 악화과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로 끝나는 게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을 조금 추천드리고 요즘 이제 근데 결국에는 인간의 그 만행에 의해서 자정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조금 뭐 공포스럽긴 하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그 우리 그 소상공인이랄까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하게 조금 임대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자영업자들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이게 뭐 저부터라도 뭐 충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조금 문제지만 뭐 인간들이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? 뭐 언젠가는 좀 정화가 돼야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뭐 백신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영화를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다크시티 영화를 잠깐 뭐 별로 보시는 분들은 없지만 리뷰를 조금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이 영화를 볼 때는 뭐 저런 황당무계한 영화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영화의 장면들을 계속 이렇게 불현듯 떠올리다 보니까 이 영화의 그 메타포라 그러잖아요. 은유. 그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세계는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존재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어디를 벗어나려고 해도 막상 벗어나려고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그 영화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내가 오늘 뭐 한 일주일 휴가야. 어디 한번 가보세요. 별로 갈 데가 없다는 걸 느끼실 거고, 그리고 계속 비슷한 공간을 맴돌고 있다는 걸 아마 조금 공감하실 텐데, 그러니까 내 인식 영역 하에서는 외부의 세계가 의미가 없는 거죠.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 실제로는 다 직면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그 초능력을 깨우쳐가지고 그 자기가 세계를 이렇게 건설하는 걸로 끝나거든요. 이 영화 재밌고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은유를 현실적으로 좀 풀어서 보면 이 영화를 한 두 번, 세 번 정도 볼만 한 것 같아요. 한 두 번까지는. 너무 황당해가지고 세 번까지는 좀 무리 같고 한 두 번 정도는 볼만한 영화가 아닌가. 그 은유를 현실에 좀 이렇게 빗대어서 풀어서 보면 이 영화도 꽤 의미가 있는 영화 같아요. 그리고 이 용들의 비상이라는 그 애니메이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어떤 보호막을 칩니다. 마지막에 기억나는 게. 그러니까 그 어떤 단순히 어떤 과학과 기계적인 그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그런 낭만과 어떤 뭐 신화라든가 이런 그런 세계와 서로 충돌하면서 그 세계가 점점 소멸돼 가는데 이 용들의 비상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세계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그 유리 그 뭐 이런 장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세계가 더 이상 침범받지 않도록 하면서 이제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
이 용들의 비상이 더 프라이트 오브 드래곤즈라고 해서 주제곡을 그 돈 맥클린이 불렀습니다. 근데 이 돈 맥클린이 제가 봤을 때는 밥 딜런보다도 더 음유시인 같고 그 누구죠? 그 반 빈센트라는 노래도 그 돈 맥클린이 불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이건 영화죠. 그러니까 좀 이게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건데 아주 나온 지 됐죠, 이 영화도.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환상의 세계가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해서 사막화 돼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이제 이 주제곡도 되게 유명한데 최근에 나오는 그 네버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, 이게. 그 이제 그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그 공상과학 영화로 검색하면 이렇게 용같이 생긴 걸 막 주인공이 어린애가 타고 다니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요 작품들이 제가 봤을 땐 요즘 이런 어떤 선견지명적인 것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,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,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실적인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저부터라도. 그래서 이런 동양 고전을 읽으면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,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쟁을 하고 이러면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공부에서 가장 혐오감을 느꼈던 게 뭐냐니까 그 경쟁 위주. 그러니까 왜 하는지 모르잖아요. 대학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제 아침 학교에 뭐 7시인가 8시인가 가가지고 뭐, 뭐 수업 시간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뭐 대학에 가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런 이제 공부에 흥미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좀비처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을 도대체 몇 년을 보냅니까 한국에서 보통 뭐 한 10년 이상 보내잖아요 대학교까지 다 합하면 단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에 저도 이제 어떤 노출이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이제 공부하는 거 책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.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최근까지도. 그런데 최근 이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동양 사상들을 조금 이렇게 접하게 돼 보니까 어떤 그런 좀 잘못된 어떤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팍 끌어올라가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쫙 가라앉혀주는 뭐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요, 분명하게. 그래서 저는 현대 사람들이 이런 동양 고전을 좀 많이 접하고 좀 어떤 기술적인 것에만 너무 혈안이 되지 말고 이런 어떤 좀 교양 서적 그래서 사람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데도 시간을 좀 투자하고 책도 좀 읽고 그 예능 먹방 예능 뭐 이런 거 볼 시간에 한숨 더 자세요 그냥 그 게임도 저기 뭐 맨날 이상한 뭐 캐릭터 키워가지고 뭐 불칼 뭐 현금으로 얼마 주고서 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게 현실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빵을 하나 사 먹지 그래서 그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도 솔직히 이제 요즘 걱정이 뭐 태산이죠. 그래서 이 고독사 문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뭔가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부모 형제들이야 이제 점점 고령화 돼 가지 않겠습니까? 같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? 저도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이 태산 같아서 뭐 이런 사실 이렇게라도 뭔가 좀 소통을 하다 보면 좋은 좀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없지 않거든요. 그래서 또 이제 좀 수다를 좀 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